보시면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그 2차 함수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다 알려드려야 돼. 2차가 뭔지 함수가 뭔지. 근데 우리는 교육과정상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x하고 y의 관계식이야. 그리고 얘를 y는 꼴로 표현합니다. 이때 쓰는 식들은 뭐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얘를 f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들을 쓰고 그거는 y. 그래서 y는 꼴로 써져 있으면 함수다. 라고 지금은 일단 인지해 주시면 돼. 니네가 배우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두 번째. 2차라는 건 이때 변수 x의 최고차항을 봅니다. 최고차항이 몇 차니? 그러면 2차. 1차면 1차. 3차면 3차. 그래서 y는 꼴로 써져 있는데 이 x의 최고차가 2차인 경우에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2차 함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요거부터죠. 항상 기본형이라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y는 ax제곱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2차 하나만 떨렁 있는 상태를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a 자리에는 0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a에 0이 오면 2차가 없어지는 거잖아. 제곱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럼 얘를 굳이 2차 함수라고 이름 붙일 필요는 없지. 그래서 일단 a는 0이 아닐 때 얘를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잘 떠올리시죠? 첫 번째,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면 우린 두 가지로 나눕니다.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보다 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이걸 아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x제곱 a 자리에 1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x 자리에다가 적절한 수들을 대입할 거고 그때 나오는 y 값들을 관찰을 해보죠. x에 0 넣으면 나오는 값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은 값, 마이너스 2 넣은 값 이렇게. 물론 더 많은 숫자를 넣어야 되지만 편의상 이 정도만 넣어볼 거야. x에 0 넣으면 나오는 y 값 몇이에요? 1 넣으면요? 2 넣으면? 3 넣으면? 됐죠? 그냥 넣어서 계산된 y값 말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어디다가 그리냐면 좌표 평면에다 점을 찍어서 얘기합니다. x축과 y축. 일단 x가 0이면 y가 0이니까 0,0 지나는 거죠. x에 1 넣으면 y가 1이니까 1,1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1 넣어도 1 나오니까 마이너스 1,1도 지날 거야. 이렇게. 그 다음 2 넣으면 몇 나와요? 4 나오니까 이렇게 2,4를 지날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어도 4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점을 찍겠죠. 물론 이 숫자들 말고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뭐 2분의 3도 있고 되게 많은 숫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다 보면 이 모습이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처음에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봤을 겁니다. 그리고 y는 이 x제곱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렸던 표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럼 x에 0 넣으면 나오는 y값 누구? 0이겠죠? 1 넣으면 나오는 y값 2겠네요. 2 넣으면 나오는 값 8, 3 넣으면 나오는 값 18, 뭐 이렇게 쓸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2, 마이너스 2 넣으면 4, 4래, 8이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마찬가지 다음 그래프를 좌표 표면에 그려봐 라고 하면 0,0 찍을 거고 1,2 마이너스 1,2도 요렇게 찍고 2,8 마이너스 2,8도 찍어서 이것들을 그린 그래프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얘는 좀 더 좁아지겠구나. 폭이 좀 좁구나. y축과 가까워지게 그리겠구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요? 어릴 때 한 거? 안 나죠? 근데 그래프는 본 적이 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리는지를 모르고 문제만 드립다 풀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 까먹어. 푸는 법을 까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줬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며 여기도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이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표를 채워놓고 점을 찍어서 연결해서 그렸고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도 한번 그려볼까? 라고 해서 이런 두 가지 개형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나오는 특징을 봤죠. 정의역, 치역.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표현이야. 이 두 개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함수라는 걸 배워야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돼. 근데 모든 함수를 말할 때는 항상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걸 언급하거든. 새로운 단어를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정의역이 누구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X값들. 치역이 누구냐면 Y값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이 누군지, 그때 나오는 Y값들이 누가 나오는지 이거를 말해주세요가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A가 0보다 큰 다음과 같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X에 넣을 수 있는 값은 네가 아는 모든 실수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나오는 Y값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0보다 더 작은 수는 나오지 않지. 그래서 Y에 오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나옵니다. 가 치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X에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의역, 그때 나오는 Y값들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표현을 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들어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고등하를 제대로 또 공부하시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 세 번째. 꼭지점이라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0,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꼭지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눈으로 관찰했을 때 자,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바뀌게 되는 그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표현하시면 돼. 그럼 여기선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가 있죠. 이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되든 항상 0,0. A 자리에 1이 와도 0,0. 2가 와도 0,0.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 왔을 때도 0,0을 꼭지점으로 가져요.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1는 값과 마이너스 1는 값이 함수값이 같음을 볼 수 있어. 2 대입한 값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나오는 결과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5 대입한 값, 마이너스 5 대입한 값 서로 어떨까? 같겠지. 넣어보면 되겠죠? 맞아? 여기에 5는 값, 마이너스 5는 값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거야. x가 몇일 때? 0일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의 포물선입니다.
참고로 x가 0일 때 이 0은 꼭지점에 x좌표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 왜? 이 점의 x좌표가 0이었으니까. 됐죠? 그래서 꼭지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볼 줄 아셔야 돼. 그래 놓고 나서 뭘 가르쳐 주냐면 표준형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표준형. 자, 표준형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배우게 되는 거냐면 그 도형의 평행 이동을 배우는 거야. 단계를 나눠서 알려줘요. 중학교 3학년 때. 일단 첫 번째는 y는 ax제곱 더하기 q. 이런 꼴은 어떻게 생겼을까? 두 번째, y는 ax-p의 제곱.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세 번째, y는 a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는 어떻게 생긴 걸까?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눠서 얘기해 드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친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일 거고, 두 번째, 얘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될 거고, 세 번째, 이때 축의 방정식은 x가 p일 때일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게 너네 중3 때 배웠던 이야기의 결론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말했나요? 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3을 더해줘. 그럼 x에 0 나오는 값, 0 대입하면 나오는 값 0이 아니라 3이고요. 1 넣으면 나오는 값은 원래 1이 아니라 4가 되고요. 2 넣으면 나오는 값은 4가 아니라 3을 더해서 7이 될 거고, 3 넣으면 나오는 값은 9가 아니라 12가 되겠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넣으면 나오는 값 같은 값,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값 같은 값이 될 겁니다. 실제로 대입해보면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 라고 했을 때 0,3, 1,4, 마이너스 1,4, 2,7, 마이너스 2,7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다 붙인 값만큼 y축의 방향으로 위아래로 이동하면 된다. 그래서 도형을 그대로 평행 이동한 값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y는 x제곱하고 y는 x-3의 제곱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그려서 여러분들과 관찰을 해보면 보셔야 되고요. 복잡한 건 내가 다 말하고 있다잉. 이거 한 2로 볼게요. 3은 너무 큰 것 같아. 자, x가 0일 때 이때 x제곱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3, 4, 5 비교했을 때 0 넣으면 0, 1 넣으면 1, 마이너스 1도 1, 2 넣으면 4, 마이너스 2 넣어도 4, 3 넣으면 9, 16, 25가 나왔어 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x 빼기 2의 제곱은 그럼 x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2 넣으면 0 나오는 거 보이죠? 됐지? 3 넣으면 1, 4 넣으면 2의 제곱 4, 5 넣으면 3의 제곱 9 이렇게 나오네요. x에다 1 대입하면 나오는 값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 0 넣으면 나오는 값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3의 제곱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4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나오는 값들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x제곱 그래프는 0,0, 1,1, 마1,1 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기본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 두 번째 그래프는 x에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가 0이고 2에서 한 칸 오른쪽 가면 1, 한 칸 왼쪽 가면 플러스 1 해서 이런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질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이동한 형태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가 써져 있어.
부호 반대로 바꿔서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뜻인 거야. 그럼 결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원래 있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얘는 부호 반대로, 얘는 지부호 그대로 말해주면 돼. 그래서 꼭지점도 이렇게 바뀐다. 맞죠? 중3 때 이거 안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자랑이네요. 지금 하면 되죠? 지금 들은 얘기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세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네? 이걸요? 셋. 됐죠? 다 외웠죠? 끝. 됐음? 이런 표현을 배운 거야, 중학교 때.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익혔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프린트를 쭉 보겠습니다. 네. 문제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나를 바보로 하는구나, 저 새끼가. 그쵸? 맞아요. 답은 몇 번입니까? 이참수인 것은 어떤 거죠? 1하고 3번 2개. 됐죠?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제곱이 없어지잖아. 그럼 1차지. 네. 4번입니다. 답 몇 번입니까? 2번, 3번, 4번. 5번은요. x제곱이 분모에 있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조금 더 큰 범위로 말하면 유리함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다음과 같이 2번, 3번, 4번 3개가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y는 꼴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x에 대한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그럼 k값이 될 수 없는 것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죠? 자, 2차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y는 꼴을 x가 제곱인 애들, x가 하나 있는 애들, x가 없는 상수들로 자연스럽게 내림차순 정리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내림차순 얘기를 했었죠. 다항식을 정리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며 누구나 다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자, x제곱이 붙어있는 친구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들 다 모아서 써야 되겠죠?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3k 빼기 10. 그 다음 x가 하나 있는 친구는 여기 2가 있네요. 나머지는 다 x가 붙으니까 상수가 없습니다. 0이죠? 굳이 우리가 0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얘가 2차 함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x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가 0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0이 오면 안 돼요? k제곱 플러스 3k 빼기 10이 0이 오면 안 돼요. 라는 뜻이죠?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2 곱한 값이 0이 오면 안 돼요. 라는 뜻인 거죠? 그럼 k에는 2 또는 마이너스 5가 오면 안 돼요. 라는 뜻이겠죠? 그럼 k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2 또는 마이너스 5. 얘네가 오면 2차 함수가 안 돼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6번 문제에 또 답을 말해주시면 됐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9번입니다. 대부분 고민 많이 안 했을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값 말하면 되겠죠? 몇입니까? 축하드립니다. 2번 0 대입한 값 말하면 되겠죠? 몇입니까? 그럼 3번 1 대입하면 몇입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보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F1은 몇이었죠? 4였죠? F1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4다. 됐죠? 나머지 정리.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그게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야. 두 번째, fx의 모든 개수와 상수의 총합은 몇이다? 몇이다? 4다. 됐죠? 개수와 상수 다 더해보세요. 몇입니까? 4 맞죠? 됐죠? 그래서 F1이라는 값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 정도는 계속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F-2가 아까 뭐 4인가 뭐 나왔는데 얘는 뭐예요? 라고 하면 예?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4인가 보지. 그럼 개수하고 상수는요? 그건 나도 모르지.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개수와 상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X에 1을 대입한 값을 말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9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0 대입하면 몇이죠? 3. 1 대입하면 몇이죠? 몇이죠? 마이너스 1. 됐죠? 다음 fx 개수와 상수의 총합은 몇이죠? 네, 그냥 이거 말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진짜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y는 x제곱. 이렇게 x제곱만 딱 하나 있으면 우리가 얘를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몇이에요? 1이죠? 양수죠? 그럼 얘는 윗볼록이야? 아랫볼록이야? 자,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하면 위로 볼록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볼록과 오목은 어차피 같은 걸 보면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면 위로 볼록 이렇게 합니다. 됐죠? 이것도 이쪽 위에서 아래 볼 때랑 아래에서 밑에 봤을 때랑 이게 볼록과 오목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서 얘기해. 그냥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자. 됐지? 이렇게 되면 위로 볼록이라고 하자. 자,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 누굴까요? 0,0. 0,0. 원점입니다. 원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겠죠?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꼭지점 누구라고요? 0,0. 이때 축의 방정식 x가 몇일 때? 0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돌아가도 계속 같으니까 우리가 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를 그냥 말하면 된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요. 지원이 아주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좀만 집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기본형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본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x제곱이는 이 항이 한 개만 있어. 그러면 기본형이야. 근데 여기에 더하기 빼기로 뭐가 붙어 있어? 그럼 기본형이 아닌 겁니다. 기본형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만 있어요. 자, 꼭지점은 누굽니까? 0,0. 됐죠? 근데 왜요? 자, 여기서 왜요 질문 나왔잖아. 아까 우리 표 그렸던 거 기억나요? 네. 그려보고 점 찍어보고 네가 한번 연결해 보세요인 거야. 근데 이거를 애들이 더럽게 안 해. 그래서 여기 문제 넣어놨어, 뒤에다가. 됐죠? 이거를 본인이 찍어보고 눈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냥 외우기만 한다고. 0,0이래. 다음날 또 까먹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네 잘못이야. 안 한 네 잘못이야. 그리고 그거를 그냥 관가해준 선생님 잘못도 있는 거야. 해봐야지, 이 새끼. 안 되면. 그러면 자, 선생님 그러면 0이 아니면은 저기 10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0,0인가요? 네. 아니, 해봐야 돼요. 네, 뻥치지 마세요. 자, 계속 갑니다.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양수죠?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축의 대칭이죠.
x가 0일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고요. 점 다음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이며 점 2,2를 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x에다 2 넣으면 y 몇 나오죠? 네. 그래서 방금 대입하는 연습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페이지로 갑니다. 뒤에 계속 있어요. 걱정 마요. 자, 걱정 마요. 참지 마요. 자, 보시면 마지막 거 보면 14번에 4번 보시면 뭐 x에다 넣어야 될 값들을 이미 선정해 줬잖아. x에 0 넣으면 y 몇 나와? 0.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3 넣으면 마찬가지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이죠. 저건 여기 봐야 돼요. 아씨 얘기하는 거 같이 봐야 돼요. 네. 잘했어요. 자랑한다고 보여준 거죠. 나 이만큼 했다 이러면서. 자, 봐봐. 그럼 나오는 값들 이거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못 쓰겠어요 라고 하면은 좀 쓰세요. 너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래? 쓰고 그럼 점을 찍을 거야.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 여기죠. 0,0. 자, x에 1 넣으면 y는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한 이쯤 있나? 요렇게 요쯤. 여기도 한 요쯤 요렇게.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밑에 있는 거거든? 그럼 뭐 대충 한 이런 데 찍지 뭐 이런 데. 대충. 그럼 3 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여기 있네요. 해서 이 그래프들 뭐 하면 돼? 자, 연결하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다. 요 마지막 점에서 이렇게 끝나. 맞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 끝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편의를 위해서 얘네들만 넣어본 것뿐이지 네가 넣을 수 있는 x값은 100도 넣어볼 수 있고 1000도 넣어볼 수 있어.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넣어볼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거 완전 잼민. 이거 완전 잼민이. 미니 잼민이.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그린다고. 아우, 뭐한 짓이야. 나이 먹고 배운 애들이. 선생님 그렇게. 잼민아.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속 무한히 확장하는 그림이야. 무한히 확장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요 부분만 딱 잘라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마찬가지. 요 부분만 잘라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딱 요 부분 잘라봤으니까 자른 데까지만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 잘했습니다. 너의 열정, 의지 이건 확인했으나 너무 과했다. 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뭐 볼 거냐면 나머지 다 그림 그리는 거 계속 있거든요. 이거 다 연습시킬 거예요, 오늘. 재밌죠? 23번입니다. 그러니까 22번까지는 다 계속 이거야. 연습해 주시고. 자, 23번으로 갑니다. 이것만 하고 쉬었다가 말이요. 그거 내가 할게요. 너네 쉬는 시간 주면 너무 안 들어갖고 안 주려고. 응? 막 이상한 거 막 냄새 나는 거 일부러 막 사갖고 와서 막 냄새 풍기고 막 이래갖고 안 주려고. 자, 23번입니다. 요미 머리 이쁘겠네요. 다운펌 할게요. 다운펌. 어우, 이쁘다. 이렇게 돌려봐. 머리 달라졌어. 어우, 이쁘다. 안 보이네. 그냥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아니 훨씬 나은데? 저기 뭐 했는데? 그만큼 네가 관심이 없으니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요? 23번입니다. 23번이에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를 봐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4번. 그러면 자, 4번네.
2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니네가 처음에 지금 앞에 있는 22번까지 이렇게 생긴 기본형 그래프를 그리는 게 연습이 돼야 해.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 x제곱 앞에 마이너스 7이 있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0,0이고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었겠구나. 라는 걸로 일단 정리하셔야 되고, 그럼 위로 볼록인데 이 폭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내가 컴퓨터냐?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그래프를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라는 건 y축이 얘잖아. 세로잖아, 세로.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밑으로 5칸 내리라는 뜻인 거야. 그럼 플러스 5만큼 이동하면 위로 5칸 올리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밑으로 얘를 그대로 5칸 내린 그래프를 말해줘. 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0,0이 꼭지점이었지만 밑으로 5칸 내려갔으니 이 꼭지점의 좌표가 0,-5로 바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모든 y 값들을 다 밑으로 5칸 내리면 되잖아. 뭐 하면 돼? 뒤에다 마이너스 그냥 붙여주면 돼. 그래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이동하는 그 양만큼을 식 뒤에다 그냥 붙이면 됩니다. 이게 y축 평행이동 표현이야. 그래서 26번 문제 같은 경우 오른쪽에 그림 있죠? 자, 26번 같은 경우 그래프를 그려볼래?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신나게 했던 그 표를 다시 한번 그려볼 거야. 표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거나 막 넣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0을 기준으로 적절한 숫자들을 넣어보는 게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1, 2, 3일 때,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나오는 y 값들을 한번 볼까요? 라고 하면 0 넣으면 마이너스 2,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7,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몇이냐? 6. 6에다가 4 더하니까 10. 3 넣으면 마이너스 몇이야? 3 넣으면? 마3, 마5.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6, 10. 맞죠? 마이너스 3분의 10. 마3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런 그래프들을 내가 한번 쭉쭉쭉 점 찍어볼까요? 라고 하면 0, 마이너스 2, 1, 3,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뭐 요런 값들 나오겠죠? 아니야. 봐봐. 자, 3 넣으면 나오는 값 있을 거 아니야? 3 넣으면 나오는 값. 자, 2 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0이야. 그럼 마3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요런데 요렇게. 이렇게 찍으면 돼, 이렇게. 3 내면 나오는 게 마이너스 5니까 3 내면 마이너스 이렇게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이제 연결하면 되죠.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아, 그렸네. 됐잖아. 그럼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제곱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너 이거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니, 여기다가? 네. 그릴 수 있죠? 0 넣으면 몇 나와?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맞지? 네. 마이너스 1 넣어도 마이너스 3분의 1 맞지? 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 듣고서 네가 계산해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맞아,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네. 그럼 나 1,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찍을 거야. 얘 2 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2 넣어도 똑같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뭐 요런데 찍을 거야. 3 넣으면 몇 나와? 마3. 플러스 3 넣어도 마3, 마이너스 3 넣어도 마3이잖아. 그럼 3, 마3, 마이너스 3, 마3 찍어서 요렇게 그려보면 결과적으로 뭐 한 거냐면 얘를 밑으로 그냥 몇 칸? 2칸 내린 거야, 다. 맞아? 그래서 뒤에다 마이너스 2를 붙였어? 이 기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림으로 보시면 되잖아. 됐어요? 납득이 돼? 이런 표현인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뭐 27번도 있고 옆에 25번 이런 것들 뒤에 있는 문제들 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그럼 저기 봐봐 32페이지 32번 7페이지야. 32번 문제를 보면 32번 문제 이런 거 표현되어 있거든. 네모 안에 알맞은 거를 좀 넣어봐라 이렇게.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값을 넣어보라고 했을 때 넣어보면 돼. 봐봐. y는 x-2의 제곱인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고 있어. 자, 첫 번째 1번 보면 자, 써 있는 거 보여 여기? 네. 다르지. y는 마이너스 됐지?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인 거잖아. 자, 생각해봐. 여기에 0 넣으면 몇 나와? 그러니까 이거 0 넣는 걸 써줘야지 뭐 적을 게 아니지. 0 넣는 거 그냥 대입해주면 돼. 0 넣으면 몇 나와? 4. 이거 0 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4. 3 넣으면 1 넣으면 몇 나와? 얘는 1 넣으면 몇 나와? 얘 3 넣으면 몇 나와? 1. 얘 3 넣으면 몇 나와? 여기다 10 넣으면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14. 여기다 10 넣으면 나오는 값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지. 네. 왜냐면 얘가 없으면 똑같은 거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이 y 값들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원래 내가 있던 저 첫 번째 이 그래프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x에 2 넣으면 0 나왔지? 3 넣으면 1 나왔고 1 넣으면 1 나왔고 4 넣으면 2 나왔고 4 넣으면 몇이야? 4 나왔고 0 넣어도 4 나오는 뭐 이런 그래프였을 거야. 맞아? 이런 그래프였을 거라고. 근데 밑에 있는 요 그래프는 뭐냐면 y 값을 다 마이너스로 바꾸래. 그럼 요 점의 y좌표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율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맞아? x가 3일 때 1이었어. 3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 말이잖아. 원래 4 넣으면 4였지. 마이너스 바꿨으니까 다 마이너스 붙여줬으니까 4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고.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이 모든 점들의 y좌표를 다 부호로 반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이겠지. 맞아? 얘를 전부 다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되잖아. 대칭 이동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야. 접었다 피면 돼. 데칼코마니 하듯이. 요 x축에다가 접었다 피면 이 그림이잖아. 이게 대칭 이동 표현이라고. 그럼 뭐 한 거야? x축에 대칭 이동한 거야. 됐음? 아, 너무 어려워 여기서부터. 그럼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자, 봐봐. 난 이 그래프를 말할 거야. 이 그래프를 말할 거야. 자, 보세요. 얘 x에 2 넣으면 0 나왔지. 그 다음 3는 값, 1는 값 똑같지. 4는 값, 0는 값도 똑같았지. 5는 값이랑 마이너스 1는 값도 똑같겠지. 맞아? 그럼 얘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졌네. 맞니? 꼭지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지? 이 점 좌표 뭐야? 2,0.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그 점을 말할 때는 x가 누구고 y가 누군지를 다 말해줘야 돼. 그게 그 한 점을 의미하거든. 누구 대? 2,0일 거야. 됐죠? 그럼 그때 축의 방정식 누구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야?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야. 받아들일까? 근데 왜 X축에 대한 대칭이라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첫 번째요. x가 2일 때. 네. x가 2일 때는 얘네거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가 몇일 때야? 2. 그러니까 x가 2일 때는 얘네들이라고. 그러면 Y축에 대한 대칭이 되는지. y축은 x가 0일 때지. 그게 y축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해석해줘야 되는데 그냥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나락이야. 천천히 봐야 돼. 알았지? 파이팅. 자, 그 다음 계속 가요. y는 x제곱이죠. 자, y는 x제곱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보자. x에 0 넣으면 몇 나와? 0 나오지.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어도 1. 2 넣으면 4. 마이너스 2 넣어도 그럼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아닐까? 대충 그릴게. 이렇게 맞아? 자, 위에 그렸던 거 다시 볼게. 얘죠? x에 2 넣으면 몇 나와? 0 나왔지. 얘 x에 2 넣으면 몇 나와? 정원아 x에 2 넣어야지. 몇 나와?
3 넣으면 몇 나와? 1 넣으면 몇 나와? 그럼 2 넣었을 때 0이고 3 넣은 값이 1, 1 넣은 값이 1. 맞아? 그럼 x에 4 넣으면 몇 나왔어? 0 넣으면 몇 나왔어? 0 넣으면 몇 나왔어? 그럼 봐봐. 2 넣었을 때 0. 얘는 0 넣었을 때 0. 3 넣었을 때 1. 1 넣었을 때 1. 1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맞니? 얘 0 넣으면 4. 마이너스 2 넣으면 4. 얘는 4 넣으면 4. 2 넣으면 4. 맞아? 자, 봐봐. 내가 다음 x제곱 그래프를 그냥 오른쪽으로 두 칸 밀어버리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x 빼기 2의 완전제곱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두 칸 밀면 되잖아. 받아들여?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제가 될까? 이만큼. 됐음? 왜? 그래프 생긴 게 똑같은데 위치만 바뀐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여기 x 빼기 2의 완전 제곱으로 보여? 이거 기본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야.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됐어요? 계속 갑니다. 34번 문제 보세요. 34번.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a, 0을 지난대요. 네. 무슨 뜻입니까? y는요. x가 몇일 때? 2. a일 때, A. x가 a일 때 y가 몇이다? 0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x에다가 a 넣고 y에 0 넣어도 등호 성립한다 라는 뜻이죠. 맞아요? 2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은 3 a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a 자리에 누가 오면 이거 0 나오는 거예요? 2일 때요. 그래서 a 값은 2가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네?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자, 그럼 이런 표현들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만약 다른 문제를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b, 3을 지난다 라고 하면 그때 b 값을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야? x에 b 넣으면 y가 3 나온대. 됐지? 그럼 3은 3 b-2의 제곱이라고 쓰겠죠? b는 3이지. 잠시만요. 좀 체크해 주세요. 양변에 3을 나눠주면 b-2의 제곱이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죠. 네. b는 3. 3이면 0이라고 말한 친구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곱해서 1 나오는 숫자는 누구 있습니까? 풀마 1 두 개죠. 그럼 b는요. 2 뿔마 1이니까요. 위로 읽으면 3, 밑으로 읽으면 1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왜 y값 3 나오는 게 두 개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프를 우리가 좌표평면에 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요. y는 3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입니다. 그래서 원래 3x제곱은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였습니다. 맞을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아니죠? x축의 방향으로 두 칸 땡긴 거죠. 요렇게. 그래서 2 넣으면 0이 나오게 설정을 한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y값 3 나올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럼 y가 3일 때는 요런데, y가 3일 때는 요렇게 있겠죠?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두 개를 말해주면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1하고 3이었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하고 3의 한가운데는 누가 있을까요? 2가 있죠? 맞아요? 왜요?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만약 y값이 k가 되도록 하는
그 점 두 개의 x좌표를 말해줘라고 하면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둘의 한가운데는 누가 있어야 된다? 2가 있어야 됩니다. 왜?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5번까지가 X축으로 이동했을 때 따로, Y축 이동했을 때 따로 본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X축과 Y축의 복합 이동했을 때의 모습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좀 쳐볼 거예요. 일단은 15번. 15번 동글동글, 17번 동글동글. 자, 15, 17번. 그리고 나서 19번 하고요. 19번 하고 그 다음 22번 한번 해보고요. 19, 22. 앞에 거는 자, 앞에 거는 일단 다시 정리하시고 지금 들은 거 먼저 빨리 체크하세요. 19, 22. 네. 앞에 거 못 들었다고 계속 거기 머물렀으면 뒤에 거 계속 못 들어요. 자, 그 다음 6페이지로 가시면 25번, 26번, 27번. 그 다음 또 뒤로 넘어가시면 28번 넘어갑니다. 네.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할까요? 아니요. 좋아요, 39번. 네. 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넘어가요. 9페이지입니다. 42번, 43번. 자, 일단 요 정도만 지금 풀어볼까 합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대부분 다. y는 a, x 빼기 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 형태의 꼴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정리해드립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시점 좀 있다가 천천히 하시고 앞에 이걸 들으셔야 돼요. 얘는 어떤 애냐면 y는 a의 x제곱이라는 기본형 그래프가 있어. 이 기본형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의미해.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2x 빼기 4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 얘는 y는 2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식을 그려볼까? 라고 물어보면 좌표 평면에 기본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고. y는 2x제곱. x제곱 앞에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0,0인 기본 그래프야. 근데 나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할 거냐면 4만큼 오른쪽으로 4칸 이동시킬 거고 위로 3칸 올린 그래프가 궁금한 거야. 이게 누구다? 얘다. 됐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4,3이 될 거다. 그럼 실제로 너 여기다 4 넣으면 3 나오는 거 맞다고. 5 넣으면 나오는 값은 여기다가 1 넣은 값에다 3 더한 걸로 나올 거야. 똑같이 표현되니까. 그래서 평행이동의 개념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지금 여기 y는 a,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꼴을 보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건 앞으로 얘네가 아니라 이것들을 다 전개해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을 보게 될 거거든. 참고로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는 표현을 써. 그럼 이렇게 다 전개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얘를 다시 이 모습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원래 기본형이 누구였는데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 문제에서 준 요식 이거를 일반항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하면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y는 자 전개할게요. 완전 제곱이죠? 2x제곱 빼기 16x 플러스 자 18이 16이었으니까 이거 4, 4, 16에다가 2 곱하면 32죠? 3 더하면 몇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너한테는 뭘 줄 거야? 이제 얘를 줄 거야.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봐.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얘를 아까의 형태의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 바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x제곱 앞에 어떤 값이 있을 거야. 뭐 없으면 1이겠죠. 있다면 그거를 앞으로 묶어내고 남은 거를 써요. 이 두 개만. 됐죠? 그래서 전개하면 위에 거랑 같은 식이야.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해. 자, 네가 이렇게 썼잖아. 뒤에다 적당한 수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뺄 겁니다. 그 적당한 수가 누구냐면 자, 이 두 개가 있어. 뒤에 어떤 상수가 오면 완전 제곱이 될까? 이거 절반의 제곱값이죠. 절반 마이너스 4의 제곱값 16이 오면 되겠지. 16을 한 번 더하고 16을 한 번 뺄 거야. 원래 있던 35는 그대로 써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이렇게 묶습니다.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까지만 가로칠 거야. 그 말은 얘하고 얘를 곱한 값은 밖으로 나오겠다는 뜻인 거야. 납득이 될까? 그러면 요렇게 둘이 곱한 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32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 더하기 3이겠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인 거 아니까 갑시다. x-4의 완전 제곱 플러스 3. 됐지?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는 y는 이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래서 마지막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얘를 전개되어 있는 이런 일반형들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프린트 마지막 62번까지 차분하게 문제 좀 풀어주시고 정리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딱히 아니긴 하지만 잘 정리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수업 때 계속 이어서 요거 이야기들 좀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